안녕하세요. 산야서 동의보감 컨설턴트 약초TV입니다. 자,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진다 그러죠. 이럴 때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어 감기 들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고요. 감기나 배탈 이런 것은 바로 큰 질병의 원인이 되죠. 아마 체온만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감기, 독감, 그리고 마스크 매일 쓰고 있는 코로나까지 아마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. 그리고 혹시 목이 좀 따갑고 아프다면은 식초즙을 꾸준히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생강하고 계피차를 꾸준히 활용하십시오. 아마 생강 계피차만 잘 하셔도 감기 웬만해서는 안 걸릴 겁니다. 자, 일일 약화 오늘은 소나무나 참나무를 이렇게 비비빅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쿨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담쟁이 덩쿨을 담 진짜 써서 지금 그리고 이 담을 타고 올라간다고 석병령, 상춘등 이런 여러 이름이 있죠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담쟁이 덩쿨을 송담이라 하더라고요. 송담요. 자, 송담이란 소나무 송자에 담쟁이 할 때 그 담자 쓰겠죠. 그 말은 즉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쿨다 이런 뜻이겠죠. 그럼 만약에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참담, 그리고 또 뽕나무를 타면 뽕담, 그건 아닐 거고요. 그러니 그냥 담쟁이 덩쿨을 불러주시고 뭐 송담이나 참담이나 뭐 돌담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 담쟁이 덩쿨 열매 안 보신 분은 지금 열매 보실래요? 이 열매는 한 10월쯤 익죠. 그리고 열매 외피는 약간 흰빛이 도는 검은색이고요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담쟁이 덩쿨 사용하실 때 주로 어느 계절에 사용하십니까? 아마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은 11월부터 내년 한 3월 그 사이에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사용하실 때 어느 부위를 주약재로 씁니까?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기다라고 하죠. 아마 맞습니다. 그러나 사실 더 약효가 좋은 부분은 줄기보다는 바로 뿌리고요. 자, 사실 담쟁이 덩쿨 뿌리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줄기처럼 옆으로 쭉쭉 뻗어 나가면서 깊이는 아마 10cm 정도 그 이내에 이렇게 쭉쭉 들어가고요. 또 그리고 담쟁이 덩쿨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한 11m 이상 올라가더라고요. 지금이 이제 12월 초니까 이때쯤 채취하실 때는 줄기하고 또 뿌리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약효가 가장 좋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 담쟁이 덩쿨 채취해 가지고 낫을 가지고 껍질이 완전히 싹싹 벗겨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부에 하얀 그 심이 있죠. 이걸 사용하시는 분 있는데 잘못된 방식이죠. 과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무 줄기도 주 약효 부분은 바로 껍질 부분이죠. 그러니 채취하시면은 껍질 외부에 있는 지저분한 껍질이 있죠. 이것만 어느 정도 슥슥 긁어버리고 내부 껍질까지 절대로 벗겨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잘게 잘라서 햇빛에 바짝 말아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 담쟁이 덩쿨 손질하실 때 맨손하지 마시고 고무장갑 끼고 하십시오. 이 담쟁이 덩쿨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맨손을 만지면은 손가락 사이나 이런 데 부드러운 부분 있죠. 이런 데 좀 가렵죠. 그리고 이 담쟁이 덩쿨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달며 인체에 해로울 만큼 큰 독은 없고요. 그리고 주 약효는 거담작용, 그리고 윤폐작용, 즉 거담 목에 이렇게 낀 누런 가래를 삭혀준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. 윤폐작용은 폐를 맑게 해서 폐 질환에도 아주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.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효능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참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. 자, 우리가 연세가 들다 보면은 피 속에 끈적끈적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혈관에 붙어가지고 혈액 순환을 막죠. 그러다 보니까 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. 자, 이런 혈관에 붙어 있는 이런 혈전을 녹여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담쟁이 덩쿨 아닙니까? 그리고 또 담쟁이 덩쿨은 관절염, 뭐 관절통, 근육통 이런 데도 아주 좋죠. 한마디로 진통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고요. 담쟁이 덩쿨 채취하실 때 웬만하면은 적송이나 또는 뭐 참나무 아니면 뽕나무 이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들을 채취하시지 아카시나무나 뭐 오리봉나무 또 바위를 타는 것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이 담쟁이 덩쿨 쭉 올라가는 거 잘라주시면 나무는 엄청 좋아합니다.
아니면 가만히 두어버리면 결국은 큰 그 나무들이 고사하게 되죠. 자, 그러니 아름다운 숲을 가꾸려면은 이런 줄기 식물들 잘라주시고요. 물론 칡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등나무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등굴 식물들은 나무들에게는 큰 적이죠. 제가 조금 전에 이 담쟁이 덩굴 어혈을 풀어주는 데도 좋고 고혈압, 당뇨에게도 좋다 그랬죠. 또 그리고 이 담쟁이 덩굴을 꾸준하게 따라 드시면 혈당 수치를 아주 뚝뚝 떨어주는데 아주 좋고요. 제가 제 회원님들하고 한 10여 년 전에 남해안 지역으로 산야수 탐방을 갔었죠. 그런데 그 산에 보니까 큰 적송에 이 담쟁이 덩굴이 가득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나무가 죽어버릴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이 담쟁이 덩굴을 톱을 가지고 중간에 쓱 잘랐죠. 그랬더니 그 줄기에서 아주 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물을 컵에 받아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아마 제가 먹어본 수액 중에서는 이 담쟁이 덩굴 수액보다도 더 맛있는 수액을 아직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. 그 정도로 다 자치근하고요. 그러다 보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예전 설탕이 귀할 때는 이 담쟁이 덩굴 잘라가지고 그 액을 많이 받아서 설탕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지금부터는 이 담쟁이 덩굴 활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고요. 자, 가을에 채취한 이 담쟁이 덩굴 외부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껍질만 그냥 칼로 석석 벗겨버리고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주십시오. 그 다음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고요. 달에 드실 때는 물 2리터 한 대에 잘게 썰어준 이 약재 약 한 200g을 집어넣습니다. 200g 해봐야 아마 한 줌밖에 안 됩니다.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감초 있으면 한 5쪽 같이 넣고요. 그리고 약불에 아주 은은하게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며 수시로 자주 드시고요. 그리고 이 담쟁이 덩굴로 술을 담으실 때는 술 담을 용기에 잘게 썰은 약재 약 50%를 집어넣으십시오.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계피 똥가리 있죠. 계피 한 토막을 소주 대병 한 병당 한 2토막만 집어넣고요. 그리고 또 바탕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한 10도 되는 거 있죠. 이거 넘칠 만큼 그냥 가득 채우고 뚜껑 완전히 닫아가지고 밀봉한 다음 그늘진 곳에 한 6개월 두십시오.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에 반주로 한 잔에 2잔만 드십시오.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죠. 특히 혈관에 쌓이는 혈전을 보내 배출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수치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대장 용종을 녹이는 데는 이 담쟁이 덩굴이 엄청 좋습니다. 또 그리고 대장 용종뿐이 아닌 몸속에 구석구석 있던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고 또 녹여주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. 사실 이 담쟁이 덩굴은 잘만 활용하시면은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아주 귀한 약재가 바로 이 담쟁이 덩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담쟁이 덩굴 내용 숙지하셨어요? 들어도 잘 모르시면은 방송 재시청하시고요. 또 아니면 제가 집필한 산야초 가정백과 한국인의 약술 발효와 생활 이 책에 보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산야초 가정백과 글 넘버 305번 한번 보십시오. 담쟁이 덩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. 이 책에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훨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참조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엄지척 있죠. 좋아요. 이거 꼭 눌러주십시오. 이거 많이 눌러주시면 이 컨설팅 약초 TV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죠. 자, 꼭 부탁드리고요.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